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6월 6일 금요일이거든요. 이렇게 요즘 날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낮에는 한여름 날씨처럼 뭐 30도가 오르락내리고, 차 안의 온도는 뭐 32, 3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뭐 그렇게 기온이 높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문경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바람이 조금, 그래서 빠를 경우에는 8시 반 정도에 바람이 좀 굉장히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지금도 8시 정도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과나무가 살살살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좀 일찍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균적으로는 한 9시 반 정도 되면은, 이후가 되면은 바람이 불면서 방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규 방지약을 어제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포할 때 한 10시 반까지 바람이 안 부는, 근데 온도는 조금 높은 그런 상태라서 어제 정규 방지약은 살포를 굉장히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과잎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죠. 지금 바람이 불어서. 그리고 지금 오전 8시인데도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방지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날씨 형태를 계속 봄부터 보여왔는데, 그래 제가 정규 방지약을 살포를 하고 이렇게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겠다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도장지 제거라든지 또 정규 방지약 살포하기 전날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하루를 가수원에 없었기 때문에 촬영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죄송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제가 정규 방지약 살포한 약재를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살균제 다오 해가지고는 후론사이드라고 되어 있죠. 다오는 침투 이행성 약재입니다. 여기 보시면 갈색무늬병, 견무늬 썩은병, 탄저병, 흰날개무늬병, 그리고 여기 뭐 응애도 되어 있는데 응애는 뭐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병, 역병이 있는데 역병은 저희가 2년 전에 문경에도 극단적인 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게 저 강아지가 있는 보식을 해가지고 1년차 나무가 있지만은, 요 밭, 창고밭이 배수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밭에 또 홍로 요 라인, 요 100주 정도 되는 라인이 조금 이렇게 역병으로다가 2년 전에 그 극단적인 호우 기후 영향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도 이렇게 고사를 하거나 한 건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매년 뭐 2그루 3그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병, 그래서 제가 이 후른사이드 약재를 보면서 역병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제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다 라는 예측도 하고, 또 여름에 한여름에 좀 폭염이 작년 정도는 아니지만은 또 폭염, 온도가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높은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높으니까 착색이 안 된 그런 영향이 있지만 나무가 고사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밭이 조금 이렇게 역병 때문에 배수 문제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문경을 이렇게 다 다녀봐도 이렇게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꽤 많이 보이는, 그래서 보식을 한 나무 이렇게 밭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호우 그런 게 좀 없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입니다. 그래, 두 번째 살충제로는 여기 보시면은 살충제 해가지고는 세티스 해가지고 이게 진딧물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딧물입니다.
사과혹 진딧물, 족밥나무 진딧물, 그 다음에 사과 면충도 되네요. 그래서 세티스 살포를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응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살충제 해가지고 응애 전문약 지존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전박이 응애, 사과 응애, 뭐 담배 가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응애 전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어제 살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그네슘을 1kg 해가지고 장마 전에 2회 해가지고는 장마가 6월 말 정도 예측을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6월 13일 빠르면 12일이 될 수도 있고 13일부터 해가지고 문경 저희 쪽에는 지금 외부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렇게 일기예보를 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80mm 이상 100몇 mm로 이렇게 수시로 조금 변동은 있는데 80에서 100mm 정도 잡혀 있고, 그 이후 거는 아직 핸드폰에는 날씨가 안 나와 있는데 조금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비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그때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마 전에 마그네슘을 2회 정도 살포를 해주면 된다 같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그네슘은 이제 2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응애약을 별도로 살포를 할까 했는데 뭐 마그네슘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따로 하려 그러면은 또 또 미뤄지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응애를 약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좀 미뤄지니까 제가 어제 마그네슘이랑 해서 약재 3개를 살포를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진딧물약 세티스를 이렇게 살포를 한 이유는, 여기 신초 끝에 보면은 진딧물이 이렇게 묻어 있죠.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약하게,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지금 세티스를 살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로 있다가 한 2-3일 후가 되면은 검게 되면서 떨어져서 없어지는 걸로. 그래, 지금 홍도 6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상태지만은 그 유목 같은 경우는 신초 쪽으로 해가지고 진딧물이 조금 많이 보이는, 어제 살포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 지금 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뭐 홍도도 그렇고 강화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숨머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보시면은 숨머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 꽃눈이 만들어지려고 숨머짐을 지금 홍로, 강화몽, 부사, 그리고 저희가 품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임대하던 곳에 시나노 스위트라고 옛날 품종이죠. 오래된 품종이고 좀 도태가 되는 품종인데, 시나노 스위트가 한 2년 정도 된 좀 너무 큽니다. 거기 한 100주 정도 있는데, 그래서 품종이 4가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정규방지약 살포한 거는 소개를 했고,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응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 응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이 접어들었고, 지금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응애가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애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주기적인 약재 살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예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 2가지를 겸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애약 이렇게 첫 번째로 주기적인 응애약 살포 시기는 전문의, 그러니까 농협이나 농약사 이렇게 전문의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는 보통 25일 정도, 조금 5일 정도 땡기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25일 정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응애가 이렇게 보면은, 응애약을 살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도 응애 관련된 영상 살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응약을 살포를 하고 3일 정도는 비를 맞추지 않아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5일로 이렇게 정해 놨지만은 비가 좀 잡혀 있게 되면은 조금 땡겨질 수가 있어요. 뭐 22일 만에도 살포할 수 있고, 비가 잡혀 있다 그러면 3일 동안 비를 안 맞춰야 되니까. 또 오히려 25일이 조금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주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일 정도 경우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를 봐가면서 이렇게 살포를 한다라고. 그래서 저는 한 25일 정도 예상을 하고 계속 주기적인 약제 살포를 해줍니다. 그래, 두 번째 예찰인데, 예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상부의 잎을 보셔야 돼요. 상부의 잎을. 잎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잎은 보면은 뒤에 뭐 특별한 증상이 없이 푸른, 잎 형태를 띠고 있죠. 뒷면도, 앞면은 뭐 푸르지만은 뒷면도 푸른색을 띠면서 뭐 특별히 뭐 보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 갈색이나 좀 뿌연, 뭐 좀 갈색기를 띠면서, 이렇게 약한 갈색기를 띠면서 잎 색깔이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특히 상부에, 상부의 잎이 좀 정상이 아니다, 좀 색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잎을 그 잎을 따셔가지고 농협이란 농약사 전문의에게 갖다 주면은 그 확대경, 누페라는 게 있습니다. 확대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의에게 그냥 갖다 줘 봤더니, 갖다 주면서 이게 왜 색이 왜 이러냐 해서 갖다 줬더니 돋보기로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심을 하는. 그래서 제가 루페를 찾으려고 했더니 루페가 안 보이는데 지금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길래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다, 돋보기로 보면서 이렇게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응애가 그 있는지 없는지를 잎을 따가져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뭐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루페로 전문의에게 약을 받으러 갈 겸 아니면 시간이 돼서 하면은, 그 대신 잎을 따가지고 확인할 때는 바로 하셔가지고 그 약제를 받아오고 그 비가 잡혀 있는지 안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바로 살포를 하셔야 돼요. 그 잎이 색이 갈색, 잎 뒷면이 갈색을 보인다는 거는 벌써 뒷면이 갈색이 이제 잎이 보이고 있으면은 벌써 응애가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잎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없는 경우는 뭐 보호제를 살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이 좀 그럴 수가 있고요. 만약 응애가 있다 그러면 벌써 잎을 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약제를 받아와서 비가 3일 동안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고착제나 이런 거를 같이 해가지고 살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 응애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존을 이렇게 다들 전체 밭에 살포를 해줬지만은 어느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어느 부분에 안 맞았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남아있던 응애가 이렇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금방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 응애가 남아있던 응애들이 잎을 가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예찰로 해가지고 눈으로도 확인을 하고 그 잎을 따서 확인해서 응애인지 아닌지 잘 살포가 안 됐으면 다시 좀 피해 잎들이 보이면은 빨리 해가지고 피해 확산을 막는, 그게 중요합니다. 응애는. 그래, 응애약을 이렇게 살포를 주기적인 약제 살포 그 다음에 예찰이 중요한데, 응애약을 살포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는 초생재배 나온 밑에는 좀 풀을 놔뒀죠. 제가 그냥 놔뒀는데
응이약을 살포할 때 풀을 나무 밑에서 다 베주는 게 좋습니다. 예, 흙꿀만 제가 지금 베놨는데 다 베내게 되면은 보통 응애는 저처럼 초생 재배하는 가수원들은 풀에 있어요. 보통 풀에 있다가 제가 제초 작업을 하고 나면은 풀이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예, 나무를 타고 예, 사과나무에 올라붙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제초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응애가 풀이 없으니까 나무로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거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제초 작업을 하고 뭐 하루나 이틀 후에 예, 응이약을 살포하면 효과를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던 저 응애들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응이약을 맞으니까 예, 그냥 다 같이 다 같이 죽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초 작업을 하고 한 이후에 응이약을 살포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생 재배니까 그렇고 이렇게 천정 재배, 예, 나무 밑에 제초제를 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를 살포하고 예, 그리고 하루 이틀 후나 정도에 응이약을 살포하게 되면은 제초제 때문에 응애가 다시 나무로 올라오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초제 살포하고 나면 풀이 제초제 맞고 이렇게 효과를 보게 되면 이게 올라오면서 응애가 그때 올라왔을 때 응이약을 살포해주는, 예, 그런 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응이약을 제대로 효과를 본다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응애는 저희가 뭐 갈반 부사 같은 경우 상황과 같은 상황으로 예, 그렇게 심각한 잎에 피해를 줍니다. 잎 전체가 심한 가원들은 응애가 막 순식간에 번식을 해가지고 확 퍼진 거죠. 예, 그래서 조기에 예찰을 하면 그런 상황이 없는데 예찰을 잘 못했고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과나무 잎이 예, 누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착색이 날라 그런다든가 그 사과들도 누래지면서 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예, 줍니다. 그래 보면은 1년 저가, 1차 저가는 다들 마무리를 하셨는지 예, 궁금하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로, 예, 창고바 홍로 요 100주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에는 2차 저가도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된 고목, 예, 고목 홍로 같은 경우에도 예, 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 2차 거리 저가를. 그리고 올해 임대여든 예, 그 22년 정도 된 예, 홍로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저가를 좀 해주면은, 그래서 저희가 홍로가 지금 올해 임대거든 것까지 해서 한 12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고목이 30년 가까이 된 고목이 있고 또 20몇 년 된 고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량도 홍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홍로는 2차 거리 저가를 했는데 예, 여러분 다 사과죠. 이렇게 예, 다 사과입니다. 이렇게 예, 사과가 다 착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홍로 지금 6년차 같은 경우에는 홍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임대를 얻은 22년생 거기에는 조금 덜 돼 있어요. 예, 불안병이 좀 있고 해가지고 제가 큰 가지들을 많이 따내면서 전지를 하면서 제거를 했죠. 불안병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지 작년에 착과를 많이 돼서 그런지 조금 착과량은 조금 저조한 나무들도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제가 해왔던 예, 요 홍로 6년차라든지 30년 가까이 된 홍로 같은 경우에는 예, 착과량이 좀 많은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 비대한 정도는 벌써 굉장히 많이 비대해져 있는 2차 거리까지 해줬더니 예, 약이 묻어 있네요. 예, 이렇게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몽, 예, 옆에 가몽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전체 밭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바쁘다 보니까 뭐 전체 밭 꽂는 상태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했는데, 예, 가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잘 됐죠. 그리고 가몽도 착과는 거의 보면은 정상적인 그래 처음에는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저가 한 것도 없습니다. 감원 같은 경우에는 예, 큰 것만 놔두고 중심감만 놔두고 뚝뚝 다 떨어져 버린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감원 같은 경우에도 창고박 감원 같은 경우 5년 차니까 그런지 대체적으로 그래도 예, 작년 기형과도 좀 덜한 것 같고, 예,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있기는 한데 좀 덜해지는, 점점 예, 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비대합니다 보면은. 그래, 젓갈을 뭐 어쩌다 2개 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것만 제거하고 뭐 젓갈을 할 게 없어요. 그게 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감홍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가 젓갈을 안 해가지고 너무 막 많이 착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알아서 그냥 다 떨어져 주는 예, 그리고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감홍도 이렇게 보면 측지가 이렇게 위에 상부도 좀 큰 측지에는 뭐 2개 정도 예, 착화가 되어 있고, 뭐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개, 작은 측지나 이런 데는, 작은 데는 뭐 하나 달려 있지만은 뭐 큰 측지에는 뭐 4, 5개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 예, 이중 대목인데, 제가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그 역병 예, 집중호우로 인해 예, 해가지고는 그 수해 피해도 나고 했었던 때 그 보니까는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렇게 많이 나무가 죽고 해서 이중 대목을 그때부터 선택을 했는데, 뭐 그 이후부터 전에부터도 이중 대목을 좀 선호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중 대목은 막 힘이 엄청납니다. 막 금방. 그리고 착가량도 보면은 작년에도 사과를 수확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4년차 때도 예, 많이 착가가 됐지만은 사과가 비리하고 좋고, 예, 나무가 뭐 힘이 예,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감홍은 예, 이렇게 자가적가가 다 된 상태에서 예, 이렇게 큰 것들만 이렇게 남아 있고, 너무 붓거나 2개 붙은 것만 따내고 뭐 할 일도 없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여기는 후브락스 부사 5년차 5년차도 이래 보면은 예, 많이 비대해졌죠. 이렇게 보면은 예,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래 5년차 같은 경우에도 착가량이 엄청나요. 제가 젓갈을 해봤는데, 그래 5년차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수정되어 착가가 되어 있던 사과들은 좀 노랗게 되면서 예, 떨어지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착가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예, 엄청납니다. 그래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젓가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콘티 이상 예, 한 콘티 반 정도 수확을 했는데, 올해 한 2콘티 뭐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 2콘티 이상 정도 안 되겠는가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후브락스 5년차도 그렇고 전체 밭에 잎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상태,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잎이나 사과 요런데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예찰을 하면서 둘러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부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리장애 비슷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갈반 증상이 조금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예찰이나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서 문제가 없는지 보시고, 그리고 장마가 6월 뭐 말이라 그랬지만은 6월 한 중순쯤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수관 내부가 복잡한 나무들 그런 데는 도장지를 좀 제거를 해서 약재가 살포가 잘 되게끔 해주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고온 다습해지고 하면은 갈반이 생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관 내부가 좀 잘 보이게끔 도장지 하게 전점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금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